그 아승호 교수님 뭐 평상시 지론이신 그 직접탐정제, 특히 이제 헌법 개헌을 통한 국민 참여에 대한 확대 문제는 그야말로 그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중요하다는 건 전적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86년 체제에서 지금 한 발도 벗어나가지 못하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그 진영 논리로 가고 있다는 것은 86년 체제 한계라고 봅니다. 이런 갈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집단문제가 얼마든지 그 숙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단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토론하고자 하는 거는 그동안 이제 한국 사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 주택 정책이 되건 또는 경제 정책이 되건 또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외국인에 대한 그 이민 정책이 되건 이런 것들을 조금은 좀 이론적으로 사회학자 입장에서 한번 보는 그 시각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87년 그 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 체계 이후에 한국 사회를 보는 몇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제도적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도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기본적으로 참여는 그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참여 확대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확대라고 하는 그 관점,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많은 이제 정책들을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이론주의인다면 신제도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이제 제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다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실질적으로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문화 속에서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1990년대 이후로 이제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는 80년대, 90년대 중반보다 훨씬 더 이제 참여율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마치 이제 시민사회 단체 같은 경우에도 2000년 그 총선 그 시민연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게 이제 피크에 달하고 그 이후는 이제 그 하향적 추세가 되는데 점점 우리 시민들이 어떤 스포츠 관람객 같은 역할밖에 안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 보수 단체들을 정부에서 육성을 하죠. 이명박 정권 자체가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이제 진보 보수 간의 구별이 되는 시점이 보통 한 2008년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도가 그랬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IMF와 그다음에 2000년대 이후의 세대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MZ 세대들이 등장이 조금 겹쳐 있지 않습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만 하더라도 그 제너레이션 Z 세대라고 해가지고 2000년 세대를 얘기하는데 이들이 성인으로 등장한 18세에서부터 20세 등장한 2020년대 들어오면은 아주 급격하게 우리 사회가 변화됐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브랜드라든가 프로테크라든가 또는 초현실 시장, SNS 요즘 학생들은 이메일도 잘 안 쓰고 페북은 안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트위터는 사라졌고 X로 갔는데 X도 잘 안 쓰고 그럼 뭘로 쓰고 있냐? 인스타를 쓰잖아요 주로. 그래서 광고까지 인스타 쓰고 신문 안 보는 거 옛날부터 이미 안 봤고 그래서 신문사는 주로 그 대기업의 광고주하고 연결돼 있지 구독자층하고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오늘 기자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사실은 이전에 구독료로 회사 운영하는 시대는 끝났고 오히려 광고 중심의 그런 광고주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게 아주 전형적인 포스트 모던적이다. 포스트 모던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진영 논리로 바뀌어졌느냐, 즉 소위 말하는 부유층과 저소득층이 왜 보수적일까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하나는 부유층의 관점은 우리 정태우 의원님 계십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종부세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있는데 그런데 종부세를 내는 것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0.01%니까. 그러니까 사회 상징적 가치로서
거기에 의해서 마치 명품 가방을 선호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그 선택을 삶의 편리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갖고 있다는, 소위 말해서 뭐 철학적인 브루드 얘기는 아비투스의 개념인데,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의 개념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개념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뭐 다주택자 규제, 강남 불패 이거 다 싫다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건 이제 과거 제도적 관점에서는 그런 바보 같은 행위를 왜 하지? 원베일리 50억 34평 그 좁은 데서 어떻게 살지? 한데도 원베일리 사는 것 자체가 나는 이 사회 특권층이라고 하는 가치, 어떤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 폴스샷 타는 거하고 똑같죠. 그게. 그래서 그 계급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계층과 그 계급이 점점 동일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산층, 뭐 저소득층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실 이제 사회 계급화가 되고 있다는 게 바로 그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선거에서의 투표의식이 전형적인 반영이 되고, 그럼 이제 그럼 왜 저소득층이 왜 보수적일까? 이들은 대부분이 그 외국인과 여성과 장애인들에 의해서 자신들은 그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커플링인데요. 뭐냐면은 그 공공기관에서 어떤 그 쿼터를 통해서 장애인 우대 정책, 그다음에 그 여성 우대 정책, 외국인 우대 정책, 북한 탈주민 이주 정책을 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피해 보는 사람은 고소득층이 아니라 저소득층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대부분이 그 학교라든가 또는 그 뭐 소득 면에서 소유보다는 대부분이 일일 노동자들이 많은데, 일일 노동자도 지금 뭐 이삿짐 센터 다 몽고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보다 인구가 2배가 많은 일본보다도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형평성이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들이 저소득층에게는 아주 불편한 정책들이죠. 불공정하고 자신들은 배제하고,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양쪽이 결합되어 있는 보수 진영이 포괄되고 있다, 이렇게. 그런데 단지 이게 그 한국만의 문제냐? 이게 그렇지 않고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하는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는 게 바로 외국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국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미국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트넘 책을 인용을 했는데요. 점점 실질적으로 직접 참여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발적 결사도 개수만 많아지고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분류법을 해요. 3차 단체. 그러니까 3차 단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 서드 섹터라고 할 때는, 믹스 서드 섹터라고 할 때 시민사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서드 섹터가 전혀 만나지 않는 더 서드 섹터, 소위 말해서 SNS상에서 만나지 않은 SNS상에서 그 자기 어떤 그 페이버를 표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집이 청와대 근처라서 제가 이걸 많이 느꼈는데, 2017년도 박근혜 때 이 탄핵 그 집회들 나왔어요. 그땐 추웠거든요. 요거는 봄에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 그 깃발들이, 그러니까 87년 때는 대학별로 이렇게 했지만은, 그 2017년도 때는 뭐 정물 동물 애호협회, 뭐 반딧불 연합회,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동문들 뭐 했는데, 고등학교 동문들도 막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 몇십 년 전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근데 이번에 탄핵 정부 보니까 이번 또 뭐 법 내려온다 희나리처럼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고, 공연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아예 거의 어떻게 본다면 그 소위 3차 집단들이 주도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고 이제 어떤 런닝크루, 자전거 동호회,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저희 만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토요일날 6시에 광화문에서부터 인왕에서 한 바퀴 뛰기, 이 사람들이 그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완전하게 새로운 형태의 참여가 발생하고 있다. 근데 이러한 참여 현상들이 펀남의 구별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이 높고 가용성이 높은 게 시민적 공동체인데 이게 거꾸로라는 거죠. 사회적 자본도 낮고 자기들끼리는 높죠. 관용성은 매우 낮고 그래서 약간 분파주의적 공동체적인 요소로 점점 가고 있다. 이게 이제 셀럼이라고 하는 1954년도에 나온 책에서 나온 그 마녀사냥 얘기인데 이게 그 2022년도도 여전히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즘 아이들의 특성이 단일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다원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제가 학생들이 이번에 이 주제로 제가 시험 문제를 냈거든요. 국가 시장과 시민사회 가르치는 게 제가 시민사회 기관이라서 국가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해서 주관적 문제를 냈더니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이대남과 이대녀와 완전히 다르다. 이대녀 대부분들이 국가 시장과 시민사회의 변화의 관계를 소위 말해서 시민사회 중심으로 제가 가르쳐준 대로 썼어요. 그 중요성. 그런데 이대남들은 완전히 이래서 이게 이대남이라고 하는 거란 그 문제가 핵심이 결국은 그러니까 시민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결합되어 있는 분파적 공동체적인 관점. 자기도 안 그랬는데 군에 갔다 와보니까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은 힘들 것 같다라고 쓴 학생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까? 어떠한 문화적,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남성들이 여성한테 지는 걸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수업하거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한테 지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사회에는 오히려 남학생이 유리하게 치료됩니다. 사회에는. 그게 또 여학생들이 상당한 불만이에요. 여성들은 오히려 경력단절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디커플링이구나. 그러니까 실력대로 못 간다고 굉장히 사회에 대해서 불만적인 여성과 이 사회의 정책이 여성 우대와 외국인과 이주민과 여기에 우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남성, 특히 군대 문제 그렇게 생각하는 남성이 이게 굉장히 경쟁적 관계에 있구나 그걸 느끼면서 그래서 왜 이준석을 찍었구나 그걸 해석이 되더라고요. 왜 20대 남자들이 이번에 이준석을 가장 많이 찍었구나 해석이 돼서 제 마지막 장에 썼습니다만 결국은 정부가 할 일은 제도의 설계자이면서 상징의 생산자로 끝나야 되는데 MB가 제일 잘못했던 게 저는 보수적 시민사회 단체를 아주 일부러 만들었어요. 제가 작년에 이 민주당 목으로 제가 행정안전부의 비행민간단체 선정위원으로 가서 사업 심사를 받더니 대부분이 다 아스팔트 우익단체들이 신청하고 진보 진영은 신청도 안 했더라고요. 해봤자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미리 사전 검열에 들어간 거죠. 그래도 스스로가 그렇게 해서 신청 안 해서 됐고 저는 그래서 요즘 리박스쿨이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뿌리 깊은 문제들이 사실 정부가 만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나치게 시민사회를 재단하려고 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직접 천정제 절대적으로 헌법 개헌이 필요하다고 이상입니다.